결투의 날, 드디어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반최약체 녀석의 차례가 돌아왔다. 선생님조차 앞으로 벌어질 일에 그 녀석을 안쓰럽게 여길 정도였다. 그가 상대할 소녀가 모두가 말문을 잃을 만큼 거대한 마검을 뽑아들었다. 미아 칼리파조차 감당 못할 엄청난 크기였다. 소년이 무기를 꺼내자 그녀는 전력을 다해 달려들었지만 단 한 대도 맞추지 못했고 그에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녀가 더 빠른 공격을 시도했을 때 소년은 그저 맨손으로 그 일격을 막아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분노한 그녀는 자신의 검을 거대한 마력의 대검으로 변형시켜 혼신을 다해 공격했다. 그는 방어하려 했지만 무기가 산산조각 났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먼지가 피어오르자 모두가 그가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맨손으로 칼날을 꽉 쥔 채 그곳에 여전히 서 있었다. 아무도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직 맨손만으로 그녀의 검을 반토막 내버리자 선생님조차 그 녀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 넋을 잃고 말았다. 그의 이름은 미즈카미. 하지만 그 몸 안에 있는 자는 위대한 마왕 단타리오다. 사실 몇 년 전 지구에서 천계 전쟁이 발발했다. 인간들은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사실 우리 세계를 침공한 흑막이 그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모두가 도망치는 와중에 단 한 사람, 성기사 잔만이 그 자리를 지켰다. 천사는 그녀를 비웃으며 괴물 같은 힘을 뿜어냈다. 신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에 인류는 반대편 세력인 마왕 단타리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인간들과 동맹을 맺은 단타리오는 거대한 천사를 쓰러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녀석을 끊임없이 베고 또 베었지만 그 새끼는 계속해서 재생했다. 몇 시간이나 이어진 쉴 틈 없는 혈투 끝에 천사가 지도를 지워버릴 뻔한 미친 필살기를 날렸다. 마왕 덕분에 모두가 그의 마법 결계 안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 나는 마왕이 더 이상 천사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돕고 싶었지만 그건 신들의 싸움이었고 그녀는 녀석에게 생채기조차 낼 수 없었다. 그때 단타리오가 자신의 숨겨진 힘을 개방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잔에게 그녀와 함께 싸워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마왕은 가슴에 새겨진 마법을 발동시켜 강렬한 빛을 뿜어냈고 천사와 함께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오직 인간들만 살아남게 했다. 새하얀 공허 속으로 떨어지던 그는 난데없이 인간의 몸에서 눈을 뜬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그는 마법이 성공했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날 그는 자신이 토벌군 아카데미의 학생인 미즈카미의 몸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천사의 침공 없이 세상이 평화롭다는 것도 눈치챘다. 그의 동반자폭 공격이 먹혔다는 뜻이었다. 도시를 걷던 중 그는 불량배들에게 맞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깡패들로부터 소년을 구해냈다. 이토록 도덕적으로 올바른 마왕은 처음의 것이다. 예전에 그 불량배들은 툭하면 미즈카미를 두들겨 패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영웅 행세를 하려는 그를 보자 그들은 빵 터져서 비웃었다. 우두머리가 주인공을 향해 정면으로 마법을 달렸지만 그는 단 손가락 하나로 마법을 튕겨냈다.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쿠라타 아사히가 두 개의 거대한 무기를 들고 난데없이 나타나 주인공을 지키려 앞을 막아섰지만 마왕은 자신이 저 녀석들을 쓸어버릴 테니 진정하라고 말했다. 우두머리가 주먹을 달리려 했지만 주인공은 비웃으며 여유롭게 피하고는 놈을 뻥차 날려버렸다. 모두의 앞에서 망신을 당해 극대노한 놈이 마법으로 속도 버프를 걸었지만 주인공은 흑마법을 발동해 놈의 명치에 일격을 꽂아 넣으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양아치를 쓰러뜨렸다. 미즈카미가 어떻게 저렇게 미친 듯이 강해진 건지 알아내려다 주변 모두가 멘탈이 나갔다. 남은 불량배 패거리는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소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빤히 쳐다보며 그 마법진들을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가 바로 마왕 단타리오다. 당연하게도 아사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단타리오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다. 바로 잔이었다. 한편 멀리서 숨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천사가 있었다. 하늘에서 깃털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위를 올려다봤지만 천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장면은 천사 토벌 훈련학교로 넘어간다. 자신의 능력으로 천사를 토벌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의 어린 영재들이 그곳에 모여있다. 학생 무리가 체육관에 모여있다. 코치는 기계가 각자의 힘을 측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천사 토벌대회 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아사히는 주인공을 지켜보며 아무도 그의 비밀을 알아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쥔다. 야마자키가 자신이 먼저 시험을 치겠다며 그를 거칠게 밀어낸다. 그는 우리의 주인공을 쏘아보고는 플랫폼에 올라서서 힘을 방출하기 시작한다. 기계에 측정된 결과는 1006이었다. 아사히 외에는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4자릿수를 기록하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한다. 야마자키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지만 마왕은 그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마도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평화로운 거라 생각한다. 야마자키가 우리 주인공에게 손짓하자 그는 씩 미소를 짓는다. 주인공은 손을 번쩍 들며 자신이 다음 차례를 하겠다고 말한다.
학생들과 군중들은 그가 병원에서 갓 퇴원했고 네 자릿수는 절대 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의아해한다. 플랫폼에 오르며 단타리오는 예전 시대에선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전투력 측정기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일진 녀석이 공부밖에 모르는 샌님에게 지금이 역사 시간이라도 되냐며 비아냥거리지만 미즈카미는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세상 장면이 나타난다.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소녀는 책을 아주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앞을 돌아본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엄마와 함께 아주 행복해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게 된다. 도서관은 정막이 흐르고 주인공의 뺨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현재, 미즈카미는 양아치에게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던 사람의 마음을 넌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우리 주인공이 플랫폼에 올라서자마자 체육관이 마귀로 가득 찼지만 기계는 아무 반응이 없는 듯했다. 지켜보던 모두가 당황한 찰나 갑자기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질투에 눈이 먼 양아치는 기계가 고장난 거라고 소리친다. 글래머 여학생은 그가 단 1초 만에 그 엄청난 마력을 끌어모았다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 코치가 말한다. 어이 꼬마 다시 해봐. 기계가 고장난 게 틀림없어. 대가장군 녀석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한다. 토벌대 대원 중에서도 겨우 소수만이 5자릿수를 넘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오직 한 사람만이 그걸 눈치챘다고 생각한다. 미즈카미는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 놀랄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눈을 감고 집중하더니 이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는다. 숫자는 계속해서 치솟고 모두가 완전히 경악에 빠진다. 질투에 찬 놈은 기계가 고장난 게 확실하다고 소리치는 반면 아사히는 절대 고장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마력이 너무나 방대하기에 그곳에 누구도 감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마왕의 힘이 너무 압도적인 나머지 기계가 멈춰버렸고 쾅! 그의 등 뒤에서 기계가 폭발해버린다. 모두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고 빤히 쳐다보는데 우리의 상남자 주인공은 이 장난감이 너무 약해 빠졌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여전히 감자처럼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다. 코치는 시험은 취소됐다고 소리치며 본부에 연락할 테니 다들 기다리라고 지시한다. 난데없이 애플워치에서 도시 한가운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격을 지원하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남학생들은 이거 진짜 실화냐며 사색이 되어 벌벌 떤다. 야마자키는 드디어 실전 전투에 나간다며 환호한다. 여학생은 꽤 불안해 보이지만 미즈카미는 자신감에 차 있다. 도심의 거리는 꽤 평화로워 보인다. 한 소년이 엄마와 걷고 있을 때 무언가가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소녀는 그들 머리 위에 천사가 있다는 걸 즉시 알아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지만 천사는 이미 뛰어내려 소년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린 후였다. 둘이 막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력을 모은 손이 나타납니다. 둘은 정통으로 얻어맞고 연기가 거치자 공격한 사람이 다름 아닌 불량배였음이 드러납니다. 천사는 야마자키를 향해 도약하며 엉덩방아를 찍고 쓰러진 불량배를 베어버릴 준비를 합니다. 그가 공포에 질려 올려다보자 방금 전의 공격이 등 뒤의 기둥을 박살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는 멈추지 않고 어린 소년에게 주먹을 날려 일론 머스크의 로켓처럼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왕이 화성에 닿기도 전에 소년을 낚아채어 아사히의 품으로 무사히 보냅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쥐며 마침내 이 몸을 시험해 볼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본 괴물은 분노에 차 자신의 몸을 물어뜯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을 향해 돌진합니다. 불량배와 갑자기 나타난 소녀는 저 괴물에게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충격에 빠집니다. 마왕은 이제 가볍게 몸 좀 풀어볼까 생각하며 오라를 끌어올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외치며 그의 주의를 끕니다. 그는 바로 제2토벌대의 대장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이상한 소녀는 대장님이 드디어 오셨다고 말하고 꼬마 마왕은 그가 그 시절의 전사 중 하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탄타리오는 그 몸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갑자기 사이토가 시스템을 열고 곧 지원군이 도착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서 누군가 자신들도 싸우겠다고 소리칩니다. 바로 에어백 소녀입니다. 그는 권총을 뽑으며 그녀의 도움에 기대겠다고 하지만 지원군이 올 때까지 괴물을 유인하겠다고 말합니다. 권총에 에너지가 모이고 발사되지만 괴물은 매트릭스급 능력을 발동해 완벽하게 피합니다. 괴물은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뒤로 물러납니다. 미즈카미는 그 괴물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사히가 검을 뽑아들고 돌진해 참격을 날리지만 괴물의 손 하나에 막혀버려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사이토가 그 틈을 타 돌진하며 어깨를 겨냥한 공격을 날려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가 놈의 얼굴에 발을 꽂아넣고 공중제비를 도는 사이 아사히는 글록을 꺼내 장전합니다. 하지만 총알은 루니툰 만화처럼 괴물에게서 튕겨나가며 놈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권총을 바라보지만 놈이 3레벨 방어구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겁에 질리지만 천사를 토벌하려면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소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괴물이 그들을 향해 뛰어들지만 우리의 상남자 소년이 나타나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긴 그들은 안도하고 주인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해 황급히 뒤로 물러나는 괴물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쏩니다. 주인공은 다들 애먹고 있는 것 같아 손을 좀 빌려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사이토는 소년에게 당장 물러서라고 하지만 에어백 소년은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자신만만한 주인공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장은 소녀가 그를 믿는다면 괜찮지만 꼬마는 지원만 맡으라고 지시합니다. 미즈카미는 알았다고 대답해놓고는 곧바로 앞으로 나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천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저 소년이 빨리 꺼져버리길 안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건 폴급 어퍼컷이 놈의 턱에 정통으로 꽂히며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대장과 소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지만 사이토 등 뒤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괴물은 땅에 짓눌린 바퀴벌레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사이토가 뒤를 돌아보자 원피스의 상디 같은 발차기로 날아온 우리의 마왕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 괴물에게 강력한 마력파를 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드래곤볼처럼 팀원들 곁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대장이 무언가 물어보려 하지만 미즈카미는 잡담할 시간 없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그의 말을 끊습니다. 극도로 분노한 괴물이 하늘 높이 뛰어오릅니다. 은 양손을 펴고 공격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우리 팀을 향해 두 발의 에너지를 쏘아냅니다. 대장은 즉시 두 손을 들어 아사히와 함께 방어막을 칩니다. 이상한 소녀도 도와야 한다며 팀에 합류해 방어막을 올립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우리 분대의 방어막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주변 건물들이 강렬한 빛의 폭발에 휩싸입니다. 두 소녀는 쓰레기 봉투처럼 바닥에 나뒹굽니다. 자 소녀가 눈을 뜨고 보니 주인공이 단 한 손으로 그 공격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격에 나서며 괴물의 팔을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놈의 꼴은 마치 박살난 레고 조각처럼 변해버립니다. 자 소녀가 마침내 공격이 먹혔다며 소리칩니다. 괴물이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소녀는 놈의 팔이 재생되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집니다. 사이토가 재빨리 소녀들 앞을 가로막으며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왕 소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악마적인 오라를 풍기며 천사를 죽이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며 모두에게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그 괴물과 소녀는 마치 서부의 카우보이들처럼 서로를 노려봅니다. 천사가 제자리에서 사라지더니 어느새 소년의 머리 위에서 공격을 내리꽂으려 합니다. 미즈카미는 괴물의 팔을 붙잡아 뼈째로 뜯어내버립니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황급히 물러나지만 이내 팔이 다시 재생됩니다. 소녀는 괴물의 팔을 내던지며 대부분의 천사들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플라이는 저런 놈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겁에 질립니다. 갑자기 천사의 앞에 황금색 마법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늘을 겨냥해 번개를 소환하고 주인공을 향해 곧장 날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오라만으로 그 번개를 튕겨내며 방어합니다. 천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 소녀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 미즈카미는 천사의 재생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에 마력을 모아 괴물의 양팔을 향해 곧장 쏘아냅니다. 대장은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양팔이 없으니 저 괴물은 두 번 다시 롤 에로의 한판조차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때 괴짜 소녀가 놈의 재생 속도가 전보다 느려졌음을 깨닫고 주인공은 괴물을 너무 많이 재생하게 두면 결국 지치는 건 이쪽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장은 저렇게 쏟아붓고도 저 꼬마는 왜 지치지 않는 건지 의아해합니다. 다시는 롤 한판 할 수 없게 되어 극도로 분노한 괴물이 우리 소년을 향해 돌진하고 소년은 천사의 마력이 머리와 가슴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맨손으로 괴물의 머리를 붙잡고 가슴을 꿰뚫은 뒤 놈의 머리가 터질 때까지 세게 쥐어잡니다. 괴물이 바람에 흩어지는 방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그는 두 부위를 동시에 파괴하면 두 번 다시 재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표정을 지으며 그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방금 시범이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기겁을 하며 떨고 있고 불량배는 특히 더 심합니다. 소녀들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이토는 어떻게 저 소년에겐 저리도 쉬운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장은 오직 전 세계에서 5명의 월드클래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불량배는 미즈카미가 핵을 쓰고 있다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강해질 리가 없다고 우겨댑니다. 사이토는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가 정말로 이 땅 출신인지 묻습니다. 우리의 소녀는 자신이 마왕 단타리오라고 대답합니다. 사이토는 혼란스러워하며 저 비쩍 마른 소년이 어떻게 마왕일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 문제는 접어두고 사이토는 소위 마왕이라는 자와 함께 싸우게 되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소년은 토벌대원에게 그런 칭찬을 받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저기 좀 보세요. 주인공의 미래 여자친구가 질투심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녀가 미즈카미를 부르며 자신과 똑같은 루저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강해졌는지 묻습니다. 멀리서 무슨 소리냐고 되묻습니다. 갑자기 세 사람이 소년을 빤히 쳐다보자 그는 그저 마왕으로 각성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괴절의 소녀는 그 말에 흥분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감자 같은 멍한 표정으로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이상한 소녀는 자신도 언젠가 그처럼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턱에 손을 얹고 눈동자에 스킬을 발동시킵니다. 소녀의 몸을 분석한 후 그는 그녀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엉큼한 악마네요. 그녀는 그 칭찬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합니다. 하지만 미즈카미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고 아사히에게 당장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소리칩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이 소녀의 목을 움켜쥐고 저 멀리 내동댕이 칩니다. 미즈카미는 다시 새끼손가락을 튕겨 괴물의 턱에 정확히 공격을 꽂아 넣습니다. 공격을 받은 괴물은 곧바로 주인공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전투태세를 취하며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자 상처가 순식간에 재생됩니다. 에어백 소녀가 괴물의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괴물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데스노트의 사신처럼 주인공의 등 뒤에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뒤를 힐끗 보더니 피노키오 천사에게 주먹을 날려 멀리 날려버립니다. 바닥을 나뒹굴던 괴물은 이내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주인공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공간 순간이동 능력을 지닌 괴물을 보며 놀라워하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꽤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피노키오 천사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그는 그 몸을 아주 샅샅이 조사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등장에 에어백 소녀는 깜짝 놀라고 대장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황합니다. 시스템을 확인한 아사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타입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100년 넘게 이런 종이 나타난 적 없었기에 사이토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왕님이 즉시 사악한 오라를 뿜어내자 피노키오는 괴로워합니다. 피노키오 천사가 고개를 돌리자 겁에 질려 바지에 지리기 일보 직전인 마른 남자 2명이 보입니다. 이구순 괴물은 미즈카미의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마른 소년들을 집어삼킬 듯 입을 쩍 벌리며 덤벼듭니다. 주인공이 가만둘 리 없죠. 괴물의 얼굴에 시원하게 따기를 날려 건물에 처박힐 정도로 멀리 날려버립니다. 미즈카미는 미소를 지으며 괴물에게 네 상대는 나라고 말합니다. 격에서 회복한 천사가 손을 움직이자 아주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인공이 주먹을 쥐고 공격을 준비하지만 괴물은 다시 그의 등 뒤로 순간이동합니다. 피노키오 천사가 소년의 뒷덜미를 정확히 노리고 공격해오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막아내며 그런 희귀한 능력이 있다면 좀 더 창의적으로 써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는 나선원을 피노키오에게 정확히 명중시켜 전 여친이 떠났을 때 내 가슴에 뚫린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을 놈의 가슴에 내버립니다. 순간이동으로 도망치려는 괴물의 머리를 꽉 움켜쥐며 소녀는 절대 놓쳐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이토는 미즈카미가 천사의 순간이동을 막아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괴물의 가슴에 뚫린 구멍으로 손을 쑥 집어넣자 놈은 벌벌 떱니다. 구멍 안에서 그는 피노키오를 순간이동하게 만들었던 뾰족한 구슬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구슬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춥니다. 거대한 문 앞에 천사 군단이 서 있던 뿔 달린 사내의 전생 시절 회상이 나옵니다. 현재로 돌아와 미즈카미는 그 구슬이 거대한 문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정보 제공에 감사하며 강력한 펀치를 준비하고 천사의 복부에 정통으로 꽂아 넣습니다. 주인공이 괴물의 머리를 엄청난 힘으로 짓누르자 눈알이 인형처럼 튀어나오고 이내 폭발과 함께 놈을 끝장냅니다. 우리의 상남자는 키를 따낸 후 이모티콘까지 날리며 도발을 시전하네요. 모두가 깡마른 소년의 엄청난 힘에 감탄합니다. 사이토는 이게 정말 미즈카미의 첫 전투가 맞는지 의심하고 불량배는 거의 발작을 일으킬 지경입니다. 대장은 이런 광경을 봤으니 저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라지만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소녀는 에어백, 아니 그 소녀를 가리킵니다. 대장은 그녀가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완벽한 앵글 덕분에 우리는 교관과 학생들 모두 그녀를 버서커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사이토는 소년이 그녀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뿔 달린 자들의 왕이기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장은 웃으며 소년의 말이 맞다며 동의하고 그는 정말이지 규격 외의 존재라고 덧붙입니다. 미즈카미는 거대 천사의 수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장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우리 소녀는 방금 죽인 천사들은 전생에서 상대했던 거인에 비하면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고 대답합니다. 또 권총을 꺼내들며 사이토는 이제 시대가 변했고 인간들도 스스로를 지킬 방법쯤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사람들의 형편없이 느슨한 위기의식을 지켜봤기에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소년의 미래 여자친구가 그를 부르더니 지금 상태로는 천사들과 싸울 수 없으니 훈련시켜달라고 부탁하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갑자기 소리칩니다. 그녀를 보며 소녀는 미소를 짓고 진짜 잔느라면 아직 성장할 길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우리 커플을 지켜보던 불량배는 질투심에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는 우리 주인공이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지 알고 싶어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갔던 녀석이기에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신에 찬 불량배는 소년이 마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슨 비겁한 약물이라도 쓰고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새로운 챕터는 천사 토벌 훈련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검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튜브들이 바로 대천사용 세이버입니다. 훈련용 로봇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상선검이 쳐지고 로봇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에어백 소녀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도약하며 그녀는 기압과 함께 로봇의 머리에 일격을 가합니다. 고철깡통은 어질어질해하며 672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아사히는 시스템을 조작하며 한숨을 푹 내쉽니다. 누군가의 손이 세이버를 들고 나타나 그녀의 이목을 끕니다. 처음으로 변하는 이 마력 증폭 장비에 푹 빠진 주인공입니다. 아사히는 소년의 검이 유난히 길쭉해서 당황합니다. 이 꼬마 마왕님의 우람한 검을 유심히 쳐다보네요. 발칙한 소녀군요. 는 그가 와줘서 기뻐하고 소녀는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나긴 검을 어서 휘둘러 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이 소년이 깡통의 머리를 내리치자 로봇은 최대 데미지를 입고 완전히 시뻘겋게 변하며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소녀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마왕 소녀는 아이템치곤 꽤 쓸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에어백 소녀는 보통 재래식 무기로는 천사에게 흠집도 낼 수 없으며 이 세이버야말로 인간 지혜의 결정체라고 설명합니다. 는 수업 시간에 그런 것도 안 배웠냐고 묻습니다. 당황한 소녀는 배운 것 같다고 둘러대고 아이가 공부하던 회상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기가 정말 훌륭하다며 세이버를 높이 치켜들고는 온 힘을 쏟아부어 한층 더 눈부시게 빛나게 한 뒤 로봇의 머리를 향해 거침없이 일격을 날립니다. 고철깡통에 부딪힌 순간 빛이 산산조각 흩어지더니 세이버가 박살나버립니다. 주인공은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사용하는 마력이 너무 강하면 결국 쓰레기가 돼버린다고 말합니다. 로봇이 쩍쩍 갈라지더니 바닥에 산산이 부서져 내립니다. 소녀는 대천사 세이버조차 그의 엄청난 마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소녀에게 세이버 사용법을 마스터하고 스스로의 마력控제력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소녀가 미즈카미에게 자기도 강해지고 싶으니 제발 가르쳐달라고 소리칩니다. 에어백 소녀는 그 민망한 광경에 감자 같은 표정을 지으며 괴짜의 지금 수준엔 원래 훈련 메뉴만으로도 벅찰 거라고 핀잔을 줍니다. 괴짜는 어리둥절해하지만 이내 미즈카미가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했던 걸 떠올립니다. 그 모습을 본 아사히는 묘한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미즈카미는 이미 얼굴이 홍당무가 된 괴짜 소녀도 훈련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더니 그녀의 뺨을 만져 얼굴을 더 붉어지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상한 신음을 흘리더니 바닥에 기묘한 자세로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다크보스의 손가락에 대체 무슨 특별한 힘이라도 있는 걸까요? 주인공의 미래 아내가 그녀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는 그저 막혀있던 그녀의 마력 흐름을 뻥 뚫어준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소녀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꼬마 마왕님은 뒤로 물러서서 세이버를 하나 집어들더니 소녀의 무릎 위로 툭 던져줍니다. 한번 써보라고 하자 그녀는 자신 같은 쓰레기가 감히 어떻게 그런 걸 쓸 수 있겠냐며 믿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잔말 말고 일단 해보기나 하라며 다그칩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 아주 어설픈 자세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세이버가 켜지고 그녀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에어백 소녀도 그 광경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합니다. 자는 학생들 중에서 세이버를 켤 수 있는 건 오직 아사히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녀에게 훈련용 더미를 한번 쳐보라고 지시합니다. 새를 가다듬은 그녀가 머리에 일격을 날리자 112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고 주인공은 무심하게 엄지척을 날려줍니다. 아사히는 세이버를 다루는 법을 배운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런 성취를 이뤄본 적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소년에게 자신도 당장 가르쳐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건 아무래도 꼬마 악마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번지는 것 같군요. 주인공은 그녀를 보며 마력이 그녀의 곡선을 따라 완벽하게 흐르고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녀의 몸을 따라서요. 안타깝군요. 그녀는 그럼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는 거냐며 묻고는 차였을 때의 저처럼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꼬마 악마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메뉴가 있으니 똑같은 방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죠. 찡골을 넣으려고 하는 우리 스트라이커 좀 보세요. 혼란스러워진 아사히는 무슨 메뉴를 말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마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려보라고 합니다. 뭔가 수상쩍어 하면서도 그녀는 알겠다고 하고는 마력을 극한으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뜬금없이 주인공은 마치 성직자처럼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진짜 소녀는 깜짝 놀라지만 이내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이 그녀의 마력을 흡수하는 것 같더니 기진맥진해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고 시스템은 마력이 고갈되었다고 경고하죠. 아사히는 정말로 자기 마력을 다 빨아들인 거냐고 묻습니다. 질투하던 소녀는 저런 기술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꼬마 악마는 빼앗은 마력을 주먹에 집중시켜 조금 더 충전한 뒤 다시 아사히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주인공은 마치 강아지를 쓰다듬듯 그 힘을 소녀에게 다시 주입합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네요. 그가 묻습니다. 이제 어때? 바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마력이 다시 꽉 찼다고 대답하죠. 괴짜 소녀는 마력을 흡수하고 전송하는 건 마법 이론에 어긋난다고 말하지만 미즈카미는 그게 대체 어느 엉터리 이론인지 묻습니다. 그 사이 빵빵한 소녀는 여전히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는데 그는 손을 들며 한 번 더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웨이트를 다 끝내고 유산소가 남았다는 걸 깨달은 저처럼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네요. 그는 마력을 소모하고 회복하는 걸 반복하면 마력 방출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진심이냐고 묻자 괴짜 소녀는 마력을 여러 번 빼앗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 기술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남자 소년이 묻습니다. 진짜 그런 헛소리를 믿는 거야? 난 항상 그렇게 훈련해왔는데. 그는 아사히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그래서 예쁘나? 할 거야?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냉큼 보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대장부를 흡족하게 만듭니다. 그가 말하게 그렇다면 앞으로 매일 이 짓을 100번씩 반복하자고. 그녀는 승낙한 걸 곧바로 후회하지만 그가 묻습니다. 준비됐지? 그렇지. 그녀는 조금 어색하게 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그가 손을 뻗고 그녀는 엉덩이를 치켜둔 채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의 손이 다시 닿자 그녀는 힘을 되찾습니다. 그렇게 이 과정은 3시간이나 이어지고 결국 그녀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가 됩니다.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이번이 20번째라고 말하며 첫날 치고는 훌륭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괴짜 소녀를 보며 전에도 이런 방식의 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정식 대원 시험에서조차 그런 방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는 알았다고 하면서 천사 토벌대가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묻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괴짜 소녀는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말하죠. 전국에서 마법 시험이 치러지고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은 훈련 학교로 모이게 됩니다. 일정 성적에 도달하면 전 세계 5대 천사 토벌대 중 한 곳에 배치되죠. 일본 내 정식 대원은 100명 정도입니다. 소녀는 별로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년 많아야 100명을 뽑는 훈련 학교에서도 소수만이 정식 대원이 되니까요. 그녀는 급여와 복지가 좋아서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악마는 그 엘리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이 훌륭하다는 마력검이 마력 흡수를 터무니없이 금기시하는 상황과 신종 천사가 나타난 것이 수년 전 천사들의 침공이 시작됐을 때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곁에서 싸워줄 강자들을 늘려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려는 겁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이제 정식 대원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장면은 아침 훈련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아사히가 무언가를 적고 있네요. 그는 주인공이 지각했다고 말합니다. 교장과 마주쳤다고 설명합니다. 어리둥절한 그녀는 왜냐고 묻죠. 의미심장한 말투로 조만간 알게 될 거라고 답합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가 교실로 들어옵니다. 누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교탁에 출석부를 내리치며 정식 대원이 되기 위한 훈련 시험이 다음 주에 열릴 거라고 모두 들으란 듯 소리칩니다. 교실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괴짜 소녀는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죠. 수염 남자는 이 대진표가 교장의 지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합은 야마자키 대 이상한 소녀 미즈키, 그리고 두 번째 시합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커플인 미즈카미 대 아사히입니다. 이상한 소녀가 우리 소년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고 묻자 그는 은밀하게 실소를 터뜨립니다. 교장실에서 주인공은 긴 머리의 남자를 음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네요. 소년의 성적 때문에 대원 시스템에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년은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달라지지 않냐고 받아칩니다. 하지만 교장은 그에게 그런 실력이 없는 게 뻔하고 성적이 좋은 것도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꼬마 악마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장은 감자 같은 얼굴로 쏘아보고 소년도 지지 않고 마주봅니다. 그러자 교장이 미소를 지으며 시스템을 클릭하더니 아사히를 이긴다는 확실히 고려해보겠다고 말하죠. 소년이 묻습니다. 만약 해낸다면 정말로 절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교장은 확답할 수는 없다고 대답하네요. 그러자 소년은 자기가 괴짜 소녀를 훈련시켜서 야마자키를 박살내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장은 폭소를 터뜨리며 그들은 최악의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학교의 투톱을 이기겠다는 걸까요? 그러자 소녀는 만약 이기지 못하면 자기를 퇴학시켜도 좋다고 판을 키웁니다. 남자는 정색하며 정말 그걸 원하냐고 묻습니다. 악마는 당신도 수락하는 게 좋을 거라며 병원 신세를 진 걸 비밀로 하고 싶지 않냐고 묻습니다. 남자가 시스템을 만지작거리자 무언가를 과다 복용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사장은 턱에 손을 얹고 그 조건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고민 끝에 그는 두 사람 모두 시합에서 이겨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주인공은 팔짱을 끼며 좋다고 대답하죠. 다시 현재의 교실. 야마자키는 반에서 제일 약한 녀석이 자기 상대인 걸 보고 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토벌대에 들어가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죠. 분노로 가득 찬 야마자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꼬마 악마를 가리키며 저 계집애를 밟아준 다음엔 네 차례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리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시켜줄 훈련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테니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달랍니다.
빵한 소녀는 시합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다음 주까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미즈카미와 괴짜 소녀를 부르더니 다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아사히는 선생님의 말을 정정하며 오히려 조심해야 할 건 자신과 야마자키라고 말하죠. 선생님은 웃으며 소녀에게 농담은 그만하라고 합니다. 장면은 훈련장으로 바뀝니다. 주인공이 소녀에게 결계를 잘 치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슬픈 얼굴로 자기가 겁쟁이라서 그렇다고 덧붙이네요. 소녀는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올바른 본능이라며 이성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눈물이 맺힌 채 소녀는 미즈카미님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녀가 방벽을 사용해 야마자키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마법 방벽은 시간 끌기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마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바보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토너먼트 당일이 밝았다. 미즈카미는 미래의 아내 곁에 서 있고 수많은 관중들이 토너먼트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생님은 승리하려면 상대를 항복시키거나 기절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는 경기가 너무 위험해지면 중단시키겠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두 사람 모두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전투, 미즈키 대 야마자키의 경기가 시작된다. 소녀는 공격을 준비하며 아주 빨리 끝내주겠다고 말한다. 소녀가 방벽을 준비하는 동안 경기장 한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난다. 훈련계는 아직 안 끝났다며 또 다른 일격을 준비한다. 관중들은 야마자키가 압도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녀는 그녀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말한다. 소녀는 손에 힘을 모으기 시작하며 공격을 피한다. 에너지볼이 경기장 한가운데로 떨어져 반으로 갈라진다. 자신의 함정이 통하지 않자 야마자키는 분노하며 똑같이 화가 난 소녀를 향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전지가 경기장을 뒤덮는다. 유량배는 연막은 소용없다며 공세에 나선다. 그녀가 방벽을 강화하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선생님은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가 없다. 그녀가 손에 힘을 구현해내자 소녀는 뒷걸음질친다. 자 소녀가 또 다른 방벽을 준비하자 불량배는 혼란에 빠진다. 그는 원격 방벽이 왜 필요한지 의아해한다. 속으로 소녀는 이 방법이 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세상 속에서 주인공은 그녀에게 방벽을 세워둔 채로 중간을 접으라고 말한다. 혼란스러운 미즈키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그녀는 그것이 마법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손가락을 들어 작은 방벽을 만든 뒤 그것을 종이 비행기로 바꿔 그녀를 무한하게 만든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녀는 집중하며 지금이 기회라고 말한다. 방벽이 접히기 시작하고 불량배는 완전히 얼어붙는다. 그녀는 소년을 향해 방벽을 날렸고 그는 자신의 뒤에 또 다른 방벽이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그녀는 일종의 삼각형 모양으로 그를 가둔다. 그는 천장이 뚫려 있으니 그런 얄팍한 속임수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가 손을 들자 그의 머리 위로 방벽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그를 완벽하게 가둬버린다. 방벽 소년은 소년이 갇혔다고 말한다. 불량배는 비명을 지르며 당장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소리친다. 그는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니며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공격 마법은 약하지만 산소 농도를 낮출 수는 있다고 말한다. 소녀는 자신이 끝장났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방벽으로 다가가 하루 종일 그를 그 안에 가둬둘 수 있다고 말한다. 산소를 줄이며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한다. 소녀는 거의 포기한 채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저런 녀석에게 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한다. 미즈키는 그 녀석이 엄청난 에너지를 모으며 오공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겁에 질린다. 그는 방벽에 손을 얹고 폭발할 때까지 빛을 뿜어내게 만든다. 피에 굶주린 눈빛으로 그는 도망치려는 소녀를 노려본다. 불량배는 이 싸움이 지금 끝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쫓아가며 겁에 질린 소녀의 머리를 향해 손에 공격을 준비하지만 소녀는 미소 지으며 샤오베이 세이버를 꺼내 소년의 머리 근처에서 작동시켜 그를 경악하게 만든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말한다. 소녀는 그녀가 세이버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선생님이 팔을 번쩍 들며 승자는 미즈키라고 소리친다. 주인공과 아사히는 기뻐한다. 불량배는 패배에 분노한다. 관중들은 그녀가 그 세이버를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경기장을 떠나자 주인공은 축하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기묘한 방식으로 그를 붙잡고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책상에 엎드린다. 마마왕은 그녀에게 쉬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한다. 미래의 커플이 경기장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관중 속의 소녀는 미즈카미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른 한 명은 눈이 멀었냐고 되묻는다. 지난 경기에서 소녀가 야마자키를 꺾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경기장에서 서로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아사히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세이버를 작동시키며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멀리서 교장이 소녀가 또 성장했다고 말한다.
호치는 야마자키가 질 줄은 몰랐지만 아사히가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한다. 조장은 이미 그녀의 미래를 위해 몇몇 조직들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기지 못하면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손을 들어 올려 푸른 힘을 발동시키고 그것을 말뚝 형태로 바꾼다. 그는 소녀의 수준에 맞춰 자신의 힘을 조절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공격을 준비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막아낸다. 관중석의 소녀는 미즈카미가 그 공격을 막아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꼬마마왕이 소녀의 세이버를 튕겨내자 그녀는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물러서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소녀는 남편을 향해 돌진하며 공격을 준비해 주인공의 말뚝을 내리친다. 꼬마마왕은 무언가를 눈치채고 매우 밝게 빛나고 있는 소녀의 손을 바라본다. 그녀가 그를 치려던 찰나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세이버를 움켜잡자 그녀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 그는 그녀를 세게 끌어당겨 빙빙 돌리기 시작한다. 아사히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뒹군다. 꼬마마왕은 대체 뭘 하려는 거냐고 묻는다. 갑자기 얼음처럼 보이는 공격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피한다. 그는 무언가를 알아챈 듯 방어를 위해 팔을 들어 올리지만 정통으로 맞고 만다. 소녀는 그녀가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그녀의 솜씨가 나쁘진 않지만 그저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도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웃음을 머금은 채 꼬마 마왕은 포기할 거냐고 묻는다. 아사히는 더 이상 잔재주는 부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로 그를 치겠다고 한다. 그녀는 세이버를 충전하며 자신의 모든 마법을 쏟아부었다고 소리친다. 지 사각형 모양으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검으로 탈바꿈하자 주인공마저 놀라고 만다. 그녀가 혼신의 힘을 다해 날린 공격을 주인공은 여유롭게 막아내는 듯 했으나 검이 자신의 창을 반으로 쪼개며 경기장에 폭발을 일으키자 깜짝 놀란다. 관중석에 있는 모두가 경악한다. 부장은 이 기세라면 그녀가 곧 토벌대에 들어가 명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기뻐한다. 경기장 안에서 그녀는 공격 후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끈다. 그녀의 두 손은 꼼짝도 하지 않지만 연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반대편에서는 주인공이 한 손으로 검을 준 채 정말 훌륭한 기술이었다고 말한다. 소녀는 충격에 빠진 채 검을 꽉 움켜준다. 관중석의 소년들은 아사히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온 힘을 집중해 주인공의 손을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아사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검을 놓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다. 검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크게 당황한다. 주인공은 그녀의 마력과 자신의 마력이 충돌해 튕겨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소녀가 시선을 집중하자 단타리오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두 사람이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 순간 그녀가 묻는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단타리오를 부른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냐고 묻자 그녀는 기뻐하며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가 완벽하게 환생해냈다고 말한다. 단타리오는 자신이 죽은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한다. 그녀는 애를 써보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자 글자 소녀가 질투심에 비명을 지른다. 눈을 감고 그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불타는 화영대 위에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가 눈을 뜨자 그녀가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안타리오는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기억이 봉인되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소녀는 자네 기억을 되찾을 열쇠가 그 천사들이라며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잔이 된 아사히는 그 수상한 천사들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갑자기 선생님이 경기장으로 들어와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소녀가 그를 보며 기권하겠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당황한다. 그가 진짜냐고 묻자 소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선생님은 소년의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그의 승리를 선언한다. 미즈카미가 함년 1위를 꺾었기 때문에 관중석의 남학생들은 여전히 이 결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경기장을 떠나며 소녀는 앞으로 그를 미즈카미라고 부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상관없다고 대답한다. 소녀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아사히는 평소랑 똑같다고 대답하지만 글자 소녀는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챈다. 소녀는 아사히가 항상 살기 어린 눈빛으로 훈련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하고 아사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소녀가 완전히 사랑에 빠진 눈빛이라고 하자 에어백 소녀는 곧바로 얼굴을 붉히며 아니라고 부정한다. 하지만 미즈키는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게 확실하다고 소리친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원장 쪽을 바라본다. 사이토가 나타나 미즈카미와 아사히를 대원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한다. 원장은 눈에 띄게 초조해한다. 그는 원장이 아사히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는 계획을 전부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녀가 가진 재능이라면 역사상 최강의 전사가 될 수 있다. 사이토는 원장이 그녀를 천천히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최근 천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재앙이 닥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사히는 원장이 미국 집으로 발령받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기에 그는 미친 듯이 분노한다. 사이토는 말을 이어가며 이제 계급을 올릴 학생이 2명이 되었으니 원장의 실적에는 안 좋을 거란 걸 안다고 말한다. 토벌대의 권한으로 미즈카미 1명만 데려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원장은 곧바로 벌떡 일어서며 그렇게 되면 아사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말한다. 그는 낙제생 미즈카미가 아사히보다 더 가치가 있냐고 사이토에게 묻는다. 사이토는 원장에게 눈 감고 싸움을 구경했냐고 받아치고 안경잡이는 극대노한다. 그때 주인공이 나타나 명단에 미즈키도 추가해야 할 거라고 말한다. 사이토는 우리 소년을 반기며 그녀에게서 잠재력을 받냐고 묻는다. 꼬마마왕은 자기가 직접 그녀를 훈련시킬 거라며 그렇다고 대답한다. 리더는 소년에게 굳은 신뢰를 보낸다. 원장은 내기에서 진 것에 화가 나서 의자를 거칠게 내리친다. 장면이 바뀌어 조금 뒤 학교 근처 도시 위로 게이트가 열리고 토벌대 일본 훈련센터에 천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모두가 우리 3인방 앞에 모여있다. 사이토는 그들을 가리키며 신입대원들이라고 소개한다. 앞머리를 한 남자는 학생 3명을 한 번에 입대시키다니 재능이 엄청난 모양이라고 말한다. 분홍머리 여자는 대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드문 일이라며 거들고 앞머리 남자는 그들을 환영해주고 싶어한다. 아사히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관절을 꺾고는 그 환영식이라는 것에 대해 이미 들었다고 말한다. 앞머리 남자는 자기가 우리 소년을 상대하겠다고 나선다. 분홍머리는 에어백 소녀를 맡겠다고 하고 육감적인 여자는 혼자서 셋을 다 상대할 수 있다고 말하자 우리 소년은 그것도 상관없다고 대답한다. 대장은 서로 다치게 하지는 말라고 당부한다. 분홍머리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걸 잘 안다.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사히를 공격해 수미터 밖으로 날려버린다. 안경 쓴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방벽을 준비하는 우리 괴짜 소녀에게 돌진한다. 쪽에서 회복한 아사히는 씩 웃으며 다시 전투에 뛰어들지만 깜짝 놀라며 방벽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미즈키는 당황하고 아사히는 쓰레기처럼 바닥으로 나뒹군다. 안경 쓴 여자는 자신만을 위한 방벽을 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하고 문신을 한 여자는 팀워크가 형편없다고 조롱한다. 두 소녀는 충격에 빠져있고 여자들은 잔인한 눈빛을 번뜩인다. 안경 쓴 여자가 방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자 소녀들은 긴장한다. 주인공은 텔레파시로 그녀들에게 전투 지시를 내린다. 아사히가 뒤로 물러나는 사이 괴짜 소녀는 방벽을 준비한다. 소녀는 양옆을 보호하는 형태로 방벽을 생성한다. 그걸 본 여자들은 미소를 짓고 주인공은 한 명이 위로 오르고 다른 한 명이 측면 공격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분홍머리가 거의 뒤쪽까지 다가왔다. 아사히가 공격을 준비하며 전투가 본격적으로 진지해지기 시작한다. 안경 쓴 여자는 방벽을 다 오르고 나서 오른손으로 나선안을 준비하지만 미즈키가 설치해둔 함정에 걸리고 만다. 덫에 둔 미즈키는 환하게 웃는다. 그 사이 아사히는 걷어차고 주먹을 날리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주인공은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본다. 앞머리 남자가 우리 소년의 등 뒤에 나타나 공격을 시도하지만 오라농부에게 순식간에 막혀버린다. 남자는 꼬맹이가 싸움을 구경만 할 거냐고 묻는다. 소녀는 자기가 싸움에 끼어들면 1초 만에 끝날 거라고 대답한다. 남자는 신입의 패기가 마음에 든다며 웃는다. 마왕이 오라를 뿜어내자 남자는 기겁한다. 소녀는 비꼬듯 환영 인사를 하러 온 녀석 아니었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남자를 들어올려 멀리 던져버린 뒤 텔레파시로 아사히에게 그를 공중으로 띄우라고 지시한다. 남자가 박치기를 하려고 다가오자 그녀는 레킹볼 같은 발을 들어올려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강하게 걷어찬다. 그는 또다시 날아가 미즈키 쪽으로 향하고 미즈키는 그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함정에 가둬버린다. 녹머리 여자가 한눈 팔지 말라며 아사히에게 공격을 시도하지만 우리의 시그마가 나타나 명치에 주먹을 꽂아 그녀를 일찌감치 잠재워버린다. 그 광경을 본 모두가 경악하지만 대장만은 미소를 짓는다. 소녀가 해냈다고 소리치지만 주인공은 아직 아니라고 말한다. 갑자기 반격이 풀리며 그들이 풀려난다. 주인공은 생각했던 것보단 낫다며 뼈있는 한마디를 툭 던진다. 미소 짓는 성숙한 누님은 그가 건방지다고 말하고 앞머리 남자는 실력이 제법이라고 인정한다. 사이토가 나타나 이만하면 만족하냐고 묻는다. 앞머리 남자는 대장이 왜 그렇게 뿌듯해하냐고 묻고 사이토는 자기가 저 소년을 가장 먼저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우리의 꼬마 마왕을 보며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한다. 갑자기 애플워치가 울리고 모두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본다. 아리아케 근처에서 천사들이 목격되었다는 알림이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공포에 질린 채 달아나기 시작한다. 우리 토벌대는 현장에 도착했고 하늘에 열린 게이트와 그동안 본 적 없는 가장 기괴한 천사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사륙을 갈망하며 안달이 난 상태다. 아사히는 한 번에 10마리나 나타난 것을 알아채고 성숙한 누님은 자기 팀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혹시 무슨 신성한 포털 같은 건가? 엑스트라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 소녀가 말하게
지난번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땐 인류가 멸망할 뻔했다고 한다. 안경 쓴 누님이 말하기에 첫 출현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도시에 있던 모든 인간이 잡아먹혔다고 한다. 앞머리 녀석은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건지 알고 싶어 한다. 모두의 형체가 흐릿해진다. 자 소녀는 드디어 팀원이 되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말한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에어백녀다. 멍청하게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진정하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사들을 토벌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좋은 추억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 리더는 괴로워하면서도 신입들에게 민간인 대피를 도우라고 지시한다. 주인공이 사이토 혼자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자 그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답한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자신의 여자들과 합류하며 가겠다고 말한다. 장면은 어느 쇼핑몰 내부로 바뀐다. 사람들이 천사를 피해 도망치고 있다. 어떤 바보가 발이 걸려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넘어진다. 그가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자 천사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괴물의 손이 싹둑 잘려나가고 녀석은 당황한다. 그걸 베어버린 건 우리의 에어백녀였다. 분노한 천사가 팔을 재생하지만 이번엔 다른 쪽 팔이 잘려나간다. 이번엔 우리의 작은 악마다. 커플이 그 괴물을 쏘아본다. 장벽이 천사들을 향해 곤두박질 친다. 미즈키가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외친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천사가 한 남자를 움켜쥐려는 순간 아사히가 나타나 괴물을 베어버린다. 주인공이 그 위로 뛰어오르며 녀석의 팔 하나를 베어낸다. 그가 뒤돌아보자 턱주가리가 거대한 녀석이 나타나지만 아사히가 그놈의 머리와 턱을 통째로 뜯어버린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다. 안 그런가 얘들아? 소녀는 두 사람의 호흡이 환상적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포벌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걸 알기에 서두르라고 지시한다. 다시 팀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음을 알 수 있다. 전투 후 여자들은 기진맥진하고 사이토는 천사에 맞서 싸우지만 하늘에서 더 많은 천사가 쏟아진다. 문신녀는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 충격을 받는다. 사이토는 오라를 모아 준비를 마친 뒤 공격을 날려 두 번의 폭발을 일으킨다. 게이트는 멀쩡하고 사이토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한다. 안경 쓴 누님은 아무리 많이 쓰러뜨려도 이대로면 마력이 바닥날 거라고 말한다. 그들의 등 뒤에서 보랏빛 섬광이 번쩍이며 천사들을 향해 날아간다. 녀석들 근처에서 폭발하며 몇몇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힘이 뒤돌아보자 주인공과 그의 여자들이 도우러 도착한 모습이 보인다. 그들을 본 사이토는 그야말로 펄쩍 뛰며 기뻐한다. 앞머리 녀석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안경 쓴 누님은 위를 올려다보며 저 게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무너뜨릴지 의문을 품는다. 아사히가 단타리오를 부르자 그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그가 마기를 끌어모으는데 갑자기 헬기가 나타나 사다리를 내린다. 주인공이 상황을 분석한다. 멀리 떨어진 대형 스크린이 있는 방에 제2강습 연합의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남자가 그곳에서 작전 허가를 받았다고 말한다. 사시눈의 사내는 낄낄거리며 아주 재밌는 실험이 될 거라고 말한다. 모니터룸에 있는 사시눈의 사내가 보인다. 그는 바로 연구소장 히로카와 켄조다. 그는 마치 내가 컵헤드 스테이지에서 실패했을 때처럼 키보드를 쾅 내리친다. 군인들이 진영을 갖추자 그들의 장갑에서 튀어나온 바늘이 목에 꽂힌다. 5분의 타이머가 나타난다. 군인들은 미친 듯이 발작하더니 쓰레기처럼 바닥에 나동그라진다. 신운의 사내는 그들 중 5명에겐 천사를 없애라고 명하고 나머지에겐 게이트를 파괴하라고 지시한다. 갑자기 쓰레기 봉투 같던 녀석들이 다시 일어나 전투에 뛰어든다. 천사들도 흥분해 날뛴다. 군인 하나가 검을 뽑아든다. 2명의 군인이 전투에 합류한다. 위에서 공격을 내리꽂지만 천사가 막아낸다. 아래에 있던 누님이 저들 대체 뭐하는 거냐고 묻는다. 사이토는 강화연합에 대한 소문이 있다고 설명한다. 자그마한 약물들로 군인들의 마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윗선에서 정말 이게 먹힐 거라 믿는 건지 어이없어한다. 그 군인은 쌍검을 들고 돌진해 천사를 반토막 내버린다. 그들이 천사들을 향해 공격을 모으기 시작하고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 분노한 천사에 의해 거대한 폭발이 터진다. 미즈키가 해낸 거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는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한다. 게이트가 다시 열린다. 다시 눈의 사내는 자신의 방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자 충격에 빠지고 히로카와는 방금 그게 뭐였는지 알고 싶어한다. 군인들이 하늘에서 추락하기 시작한다. 다시 눈의 사내는 자신의 분대원들의 생명력을 확인한다. 시간은 2분 남짓 남아있다. 히로카와는 원래 3분 안에 끝났어야 한다며 불평하고는 군인들에게 무조건 대피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실전에서 약물의 부작용이 훈련 때보다 심각하며 군인들의 전투 능력도 예상보다 낮다는 걸 깨닫는다. 사이토의 애플워치가 울린다.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는 사시눈 사내의 연락이다. 사이토가 막 한마디 하려는 찰나 통신이 끊기고 헬기가 나타난다. 군인들은 구조되어 그곳에서 빠져나간다. 문신녀는 저 게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파괴할 거냐고 묻는다. 열쇠 수리공을 부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이토는 미사일을 쏘자고 제안하지만 아사히는 인간의 무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건 오직 마법으로만 부술 수 있다.
리더가 무언가 아는 게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은 모르지만 그는 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주인공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게이트와 마주하고 있다. 주인공이 포털을 파괴하기 위해 날아오른다. 신입이 4서클 마법을 쓰다니 꽤나 인상적이다. 포털을 완전히 파괴할 순 없으니 일단 무력화시킬 셈이다. 천사들이 그를 막으려 하지만 든든한 동료가 있다면 다 가진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 수호천사놈들은 바퀴벌레 같다. 끝도 없이 나타나며 마법까지 써보지만 우리의 주인공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에 팀원들은 환호하며 주인공을 귀찮게 한다. 회의실에서는 작년보다 괴물의 수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들의 전투 방식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다들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 녀석은 어찌나 압도적인지 사람을 더 모아와도 도저히 비교조차 안 될 수준이다. 포털이 아직 닫히지 않았고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있어 신입들이 불안해하지만 대장님은 포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던전의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주인공에게조차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어가 파괴되어야만 몬스터들이 멈추기 때문에 이제 항상 대비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시계에 번전 변이가 진행 중이라는 경고 알림이 도착합니다. 일행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미 혼란이 시작되었으니 지금은 말다툼을 할 때가 아니죠. 신입들이 감당할 임무가 아니지만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 그룹엔 그만큼 강한 사람이 없다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사람은 대천사 부대의 조지 마츠다입니다. 한식이나 축내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신입을 훈련시키고 싶어 한 번의 모험을 더 원할 뿐입니다. 이 일행만으로는 던전을 파괴할 수 없겠지만 헌터의 도움으로 작전에 착수합니다. 이 헌터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기에 금발머리는 일행과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됩니다. 작가들이 주인공을 약하게 만들 리 없으니 그의 힘은 다시 한번 일행을 감탄시킵니다. 이제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건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룹 전체가 내린 결정은 결코 아니었지만 천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침내 우리는 로키 발보아처럼 회피하며 신의 펀치를 날려 천사를 끝장내는 금발머리의 힘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놈들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이번에는 아사히가 박살을 낼 차례입니다. 일행은 점차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제 남은 건 코어를 파괴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마나 건틀릿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전히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던전 안으로 진입합니다. 속이 메스꺼워지는 건 꽤 흔한 일인데 이번엔 미즈키가 그랬군요. 던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건 우리가 원했던 모든 전개입니다. 흑마법을 사용해 몬스터들을 아이스바처럼 만들어버리지만 모두가 얼어붙는 건 아닙니다. 다른 놈들은 결계 안에 남아있죠. 히빔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놈들은 결계 안에 남아있죠. 신이빔에도 거대 천사들까지 더해져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우리의 영웅들은 위험에 처합니다. 일반 천사 5마리에 순간이동을 하는 2마리, 그리고 진격의 거인에서 튀어나온 듯한 짐승까지 있으니까요. 그들은 일행과 다시 합류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이 상황을 빠르게 끝내려 합니다. 주인공은 또 다른 속성을 뿜어내며 천사들을 처리하고 남은 놈들에게 마법을 퍼부어 달아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금발머리가 그걸 두고 볼 리 없죠. 아무 타격도 없는 슈퍼펀치를 날리자 천사는 시간 낭비 없이 그를 날려버립니다. 반대편에서는 주인공이 화염 마법을 시전해 그의 물을 완벽하게 끝장내버립니다. 그의 힘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바다 복용 상태였는데도 어떤 잔재주도 없이 이뤄냈다는 게 참 기묘하죠. 하지만 금발머리는 훈련만으로도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마약 수사관처럼 보이는데 주인공이 직격탄을 날리더라도 그저 이를 뿐이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한창 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주인공은 벽을 관통하는 보라색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 사이 남은 이들은 포위된 채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그 흔적이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마침내 일행은 다시 뭉치게 됩니다. 지친 상태에서도 아사히는 주인공에게 달려가는데 환영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했던 과거를 모르기에 그저 친구일 뿐인 이 상황이 묘하게 느껴집니다. 그 광경을 본 미즈키는 덜컥 겁을 먹습니다. 일행은 만화만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어디든 추적할 수 있거든요. 소름 돋는 일이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천사를 베어넘기며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분위기, 지난 전쟁 때와 무척이나 흡사합니다. 인류가 패배했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마침내 코어에 도달하지만 놈들을 모조리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멸을 위해 안으로 들어섭니다. 짐승거인이 연문에 가로막히고 놈은 찰나의 순간 폭발을 일으키는 펀치를 날립니다. 하지만 그 폭발은 놈의 펀치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지키려는 이 젊은 기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현실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사히의 마음속에 그들이 도와야 한다는 마왕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그녀는 떨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짓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이건 하나의 시험이 될 것이며 짐승 천사보다 더 완벽한 시험대는 없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역대 최고인 그에게만 꽂혀 있어 그녀를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를 쓰러뜨리는 건 혼자가 아니라 일행 전체의 임무여야 하니까 일행은 무기를 뽑아들고 거인과 맞서며 공격을 피하고 얼음 펀치를 꽂아 넣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600년 전의 기술을 떠올리며 그녀는 한층 더 강해집니다. 신입치고는 엄청난 힘이죠. 그녀는 놈이 도망치려 할 때 매섭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직 얼음 마법에 갇혀있지만 빌어먹을 놈은 그 와중에도 방어를 해냅니다. 놈이 반격할 차례입니다. 이들의 진짜 무기는 바로 팀워크죠. 그럼에도 놈은 그녀를 벽으로 날려버리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계속 싸우고 싶어하는 저 표정을 보세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행을 전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제 그가 빛날 시간입니다. 이 세계의 마왕은 애송이 따위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적들이 약해야만 통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덕분에 그는 제대로 된 슈퍼맨 펀치를 꽂아 넣습니다. 신발머리의 기술을 활용해 천사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놈의 비장의 카드는 주인공의 결계에 가로막힙니다. 주인공을 공격하려 온갖 발악을 해보지만 만화 그물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죠. 이에 만화검을 준 그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거인을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마침내 그들은 던전을 클리어합니다. 불길한 기운은 사라졌고 우리의 전사들은 리더의 칭찬과 환호를 받으며 나오지만 사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갔던 거였죠. 주인공이 어떻게 던전을 정리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0m짜리 몬스터와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이 있었음에도 고작 4명이서 해낸 겁니다. 무대에서 약골을 뽑지 않기에 평범한 4명이 아니긴 하죠. 무사히 살아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주인공의 훈련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며 사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고 싶진 않았죠. 일행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인 법. 그 사실이 일행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리더가 이를 수용했더라도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대로라면 그들이 모든 문제를 끝장낼 겁니다. 하지만 부대는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죠.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공장이 발각된 지금 그들의 다음 표적은 불법 만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번에는 조지가 곧바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규칙을 어길 생각은 없었지만 말이다. 내 공장에서 주인공은 신분증을 챙긴다. 어떻게 구했든 간에 우리 모두 조지 같은 친구 한 명쯤은 곁에 둬야 한다. 두 사람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 온갖 종류의 알약들을 살펴본다. 주인공에겐 썩 좋은 기억은 아니다. 만화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탐지기가 있어서 돈의 흐름을 쫓는 게 더 쉬웠기에 미즈키에게 도움을 청한다. 조지는 그녀가 보안실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니 당연히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한 녀석이 그들을 막아서지만 아주 평화롭게 잠재워준다. 그렇게 마침내 보안실 카드를 손에 넣었다.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몇 놈 더 두들겨 패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제 만화 탐지기가 무력화되었지만 그곳은 재료 구매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대체 어떻게 약을 제조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 수호자가 지키고 있는 영혼을 빨아들이는 장치로 가득 찬 방. 주인공 일행이 도착한다. 그들은 피를 통해 만화를 주입하여 스테로이드를 만들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는다. 그때 운 좋은 녀석이 등장하는데 착한 척한다고 항상 상황이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적은 변명하려다 곧 이 일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냐며 되레 화를 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일행이 조사할 이유는 충분했다. 당황한 그는 공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버튼을 누른다. 만화 탐지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일행은 녀석의 뺨을 스치는 공격을 날린다. 조지가 건틀릿을 작동시키자 녀석이 그를 알아본다. 유명한 헌터 조지임을 알아본 녀석은 맨주먹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만화 스테로이드를 주사한다. 그 부작용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녀석은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며 삼서클 마법을 시전한다. 하지만 만화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건 멍청한 짓이다. 치를 맞고 팔이 얼어붙었지만 이 괴물을 막기엔 역구족이다. 그가 숨을 몰아쉰다. 강력한 펀치에 날아가 등부터 바닥에 처박힌다. 녀석은 사람들에게 꽂힌 케이블을 뽑아내 개걸스럽게 파먹으며 기괴한 괴물로 변이하고 주인공 일행을 멀리 날려버린다. 하지만 그 정도로 주인공들을 쓰러뜨릴 순 없다. 괴물은 불가능하다며 돌진하지만 펀치는 가볍게 막히고 오히려 반격당한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 아무리 힘을 쥐어짜내도 주인공은 식은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먹어치울수록 강해진 그는 또다시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결국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는 신세가 될 뿐이다. 벼락이 건물을 강타해 지붕에 구멍을 뚫고
괴물을 덮치며 그 형체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 주인공은 그 잿더미에 운동화를 슥 닦아낸다. 파워퍼프걸들이 합류해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이 밤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시간 낭비 없이 그들은 다음 준비를 시작한다. 이 만화는 그리 낯설지 않다. 바로 이 공장을 지키는 수호 천사의 것이었으니까.